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탕평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탕평책 많이 들어보셨죠? 탕평이라는 단어 이제 교과서에서도 꼭 나오니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은 이제 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경. 거기에 이제 무편 무당 왕도 탕탕, 무당 무편 왕도 평평이라는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무편 무당 왕도 탕탕, 무당 무편 왕도 평평.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치우침이 없으면 왕도가, 왕의 길이 이제 탕탕하고 평평하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딱 중립을 지키면은 왕의 길이 이제 무탈하다, 평평하지, 이제 평평하면 편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요 탕자하고 평자 써가지고 이제 탕평책이 여기서 유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영조 때 이게 처음 실시돼가지고 이제 당쟁의 폐단을 없애고자 이제 당파의 정치 세력의 이제 균형을 꾀하고자 했던 정책이 이제 탕평책입니다. 예, 그렇고요. 요게 이제 탕평책의 이제 기원이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탕평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평책은 이제 영조 때도 시행을 했었고 경조 때도 시행을 했었어요. 다 너무 유명한 왕들이죠. 전부 다 이제 탕평책을 시행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탕평책을 시행했다는 건 아는데 얘 둘의 탕평책이 다르다는 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조의 탕평책과 정조의 탕평책은 좀 성격상 많이 달랐습니다. 둘 다 탕평책이긴 했지만 그 탕평책의 성격이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요거 보기 전에 앞에서 제가 했었던 그 신축헌국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은 이제 좀 이해가 편할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오겠습니다. 영조의 탕평. 앞에서 신축헌국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난과 역경을 뚫고 영조가 왕이 됐어요. 막판에 이제 막 김일경 같은 이제 소론이 이제 영조를 지지하던 이제 노론의 싹을 몰아내고 영조를 죽이려고까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조는 이런 환국 같은 걸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당쟁의 폐단을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왕이 된다면 탕평책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탕평책을 했었는데, 영조의 탕평은 이제 뭐냐면은 완론 탕평이라고 합니다. 완론이 뭐냐면은 좀 완곡하다 해서 좀 할 때 이제 완자거든요. 요거의 반대가 이제 완론의 반대가 이제 준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완론은 온건파, 준론은 이제 강경파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편할 텐데, 김일경 같은 이제 강경파였잖아요. 강경파. 강경 중에서도 강경. 소론 준론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이제 좀 고생도 하고 했다 보니까 준론은 좀 이제 배척을 이제 하고 이제 노론과 소론의 각각 완론 인사들을 데리고 탕평책을 펼쳐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조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제 탕평이고 뭐고 일단 자기 죽이려고 했다는 일단 처리하고 봐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아서 김일경하고 이제 목호룡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처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소론, 준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근데 탕평을 해야 되니까 싸그리 죽이진 않았고, 이제 김일경이나 목호룡 같은 좀 앞장섰던 자들 좀 그 집단의 헤드격인 인물들을 이제 좀 처리를 했고요. 다 죽이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소들을 처단하고 이제 노론들이 복권했죠. 앞에서 이제 죽었던 그 사대신이라고 있거든요. 김창집, 이명, 이건명, 조태채. 앞에 이제 그 삼수의 옥대 죽었었던 노론의 수장, 사대신들을 이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없애주고 이제 복권을 시켜줍니다. 복권을. 명예회복을 시켜준 거죠. 이러니까 이제 이제 노론들이 복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론의 이제 새로운 대장이 된 사람들이 민진원, 정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김일경의 노론 버전이에요. 준노입니다. 준노. 강경파예요. 얘들도 강경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우리를 날려서 막 사신 죽이고 했었던 그 소론놈들 싹을 죽여버리겠어요 하면서 막 김일경 죽은 거에서 만족하지 않고 소론 전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영조가 아이씨 내가 니네 이르라고 부른 줄 알아? 하면서 이제 영조가 이제 보다 못해서 이제 다시 요 노론들 날려버리고 소론들 등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미환국인데 정미환국이 이제 노론에서 소론 인사들 막 노론 날리고 이제 소론 인사들 막 뽑은 게 정미환국이에요. 마지막 환국입니다. 조선 역사상. 막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이제 배척을 하고 이제 소론을 끌어들이는 거에 가깝죠. 다시 놀라면 노론이 갑자기 웬 환국 우리 세상 아니었어 막 놀랍니다. 그러면서 영조가 근데 소론 중에서도 준손 나였잖아요. 완소를 등용합니다. 완소. 완론소론 이제 소론 중에서도 이제 좀 한 애들 완론들을 이제 막 등용을 합니다. 한편 그래가지고 이게 소론을 좀 진정을 시키고 있었는데 준소는 아직 저기 가 있잖아요. 그 준소 중에서 빡친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조가 사실 콤플렉스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종을 영조가 암살했다는 썰이 있어요. 루머가 있는데 이게 이때까지도 이때 있었습니다. 루머가. 그래가지고 우리 임금 경종 대왕을 암살한 저런 놈이 왕이라고 이거 인정 못한다 하면서 이제 대규모 반란이 터집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이인좌의 난. 이인좌라는 사람이 소론인데 이 사람이 난 널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우와 하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영조가 이제 진압군을 보내죠. 그래가지고 재밌는 건 그 진압한 사람이 오명왕이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은 소론입니다. 어쨌든 오명왕이 들어가가지고 예, 이인좌가 똑똑하긴 했는데 결국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죽게 돼요. 이인좌가. 그래서 준소 이때 또 막 죽어 나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압을 하고 보통 이렇게 이제 어떤 당에서 이렇게 막 반란이 일어나면 그 당은 이제 싸그리 쫓겨나는 게 맞아요. 어떤 당에 누구가 반란을 일으켰어? 그럼 그 당도 다 같이 안녕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이인좌난이 되게 크게 일어났고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탕평을 고수합니다. 계속 이제 탕평을 주장을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완소들을 등용을 하는 거죠. 완소들을. 그러면서 이제 노론 중에서도 저는 소론이랑 잘 지내볼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완노들을 등용을 합니다.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빼고 난 노론인데요. 소론이랑 친하게 지내보겠습니다. 이런 애들을 등용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홍치중, 그 다음에 김제로. 나는 소론이랑 잘 지내볼 의향이 있어요. 얘네들 데려오고 이제 완소 중에서도 이제 나도 노론이랑 잘 지낼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 이제 송인명, 조현명 이런 완론 인사들을 데리고 이제 쌍거호대라는 쌍거호대의 원칙 아래에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쌍거호대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노론에서 영의정을 하고 있네. 그럼 좌의정은 소론에서 노론에서 이조 판서를 하고 있네. 그럼 소론에서 형조 판서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대충 말해서 균등하게 자리 배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론이 이거 하면 소론이 이거 하고 우리는 다 친하게 지내요. 이걸 이제 영조가 한 게 이제 완론탕평입니다. 완론탕평. 우와 되게 좋아 보이죠?
노론과 소론이 친구가 됐어요. 같이 친하게 지내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준소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2인좌에 난 이후에도 영조 때 진짜 반란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진압당했고 그때마다 준소는 처형됐습니다. 진짜 영조는 준소를 그냥 가만 냅둘 생각인데 얘들이 으아 우린 너희 왕을 인정 못하면서 계속 반란, 진압하면 또 반란, 계속 반란 하니까 계속 준소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준소 애들이 반란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단체를 과거 시험장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시험지에다가 이제 뭐 시험 보잖아요. 다음 중 가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정책을 취하겠는가, 서수용 3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거기다가 영조 나쁜 놈 하면서 이제 영조 욕 쓰는 겁니다. 대놓고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죠. 나주 괴서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준소들이 거의 뭐 자결 하다시피 막 다 죽어 나갑니다. 이러니까 이제 소론이 영조가 소론을 잘 대해주고 싶어도 얘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거의 뭐 완소제외하면 소론이 거의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탕평이긴 한데 소론이 다 죽어버렸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의도치 않게 영조가 노론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있었어요. 영조 같은 경우에는 컴플렉스가 좀 많은 왕입니다. 일단 앞에 나왔던 그 경종 독살설도 그중 하나고, 이게 영조 앞에 신추 한국 때 있었던 건조 대리, 영조 때 이제 계속 핫한 이제 이제 토론 주제가 건조 대리하고 이제 삼수의 옥, 요거 두 가지가 충인가 불충인가를 두고 싸웁니다. 예를 들어 건조 대리가 충이다 하면은 이제 노론 입장에서는 노론이 착한 애들, 그리고 소론은 나쁜 애들. 건조 대리가 불충이다 이러면 노론은 나쁜 애들, 소론은 착한 애들, 이런 식으로 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게 충인가 불충인가 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 노론 입장에서도 소론 입장에서 되게 민감한 주제였는데, 근데 여기에 민감한 건 노론 소론뿐만이 아니었어요. 영조도 여기 되게 민감해했습니다. 영조가. 이유가 뭐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자기는 노론이 만들어준 임금이잖아요. 근데 건조 대리가 불충이다 하면은 노론만 나쁜 놈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영조는 이런 거에 좀 민감하잖아요. 왜냐면 반란도 계속, 안 그래도 지금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 하면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거까지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답이 없는 거잖아요. 난 진짜 자격 없는 왕? 그럼 나 하야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어쩔 수 없이 요 건조대리와 삼수의 옥 요거를 노론한테 유리하게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엔 이게 노론을 위한 게 아니라 자꾸 반란이 일어나는 게 자기 정통성을 확보를 해야지. 내 자격이 있는 왕이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위해서 요거를 이제 노론에게 유리하게끔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론은 쟤네 나쁜 놈들이네가 되는 겁니다. 소론이. 그래서 소론은 완전 더 위축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영조의 탕평이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에 가깝게 되어버렸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노론 세력 강화되고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얘 소론 완소들도 에이 뭐야 이거 탕평이라해서 나왔는데 사실상 이거 노론 정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영조의 탕평은 노론들 제어하는 이제 창처럼 역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론이 야 소론 죽여야 됩니다 하면은 야 탕평 하면서 이제 뭐 위협하고 막, 영조 같은 경우 왕권이 되게 셌어요. 그리고 화내는 거, 우는 거에도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이제 얘들이 뭐뭐 해야 된다면은 갑자기 뭐 화내기, 영조 스킬 1번 화내기. 야 내가 탕평하려고 했는데 니들 왜 그렇게 말 안 들어? 나쁜 놈들아! 두 번째 스킬 울기. 내가 그렇게 탕평을 주장했는데 자애들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거 보니 나는 진짜 자격이 없나 보다. 엉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노론을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제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탕평이 좀 변질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잘 굴러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완노, 완소, 이제 줄론들 싸그리 다 이제 뭐 준소도 뭐 아까 보셨듯이 다 막 나가서 난 죽을래요 이러고 있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완소와 완노만 남게 되는데 얘들 특징은 뭐냐? 왕의 말이라면 다 오케이로 진화를 한 겁니다, 신하들이. 왕이 뭔가 이렇게 하자면은 뭔가 다른 의견도 내야 되고 했는데 전부 다 그런 거 없이 왕이 오라요 이거 하는 애들이 생기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탕평당이라고 부르는데 탕평당으로 이제 완노와 완소가 합쳐지면서 진화를 한 겁니다. 일당 체제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얘들의 특징은 뭐냐? 영조의 말이라면 모두 오라요예요. 이러고 있는데 이 탕평당에는 준노, 준소, 그 뭐 완노, 완소 뭐 이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쯤 되면 이제 이쯤 돼서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외척 세력이었습니다. 외척. 이제 영조가 가만 보니까 얘 신하들 얘들 내 말 너무 안 듣는데 어디 좀 내 말 잘 듣는 그런 애들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외척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가 유명한 그 사도세자의 부인이 또 유명한 해경궁 홍씨인데 이 해경궁 홍씨의 집안인 이제 풍산 홍씨를 등용을 한 겁니다. 풍산 홍씨.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해경궁 홍씨의 아빠인 홍봉환이 이제 메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미친 듯한 성장을 해요. 영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순식간에 막 몇 계단씩 막 건너뛰어가지고 막 승진하고 이런 식으로 막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외척도 누가 등장했냐면은 이제 영조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부인이 죽었어요. 영조의 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와이프를 맡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유명해진 제가 수렴청소 때 다뤘었죠. 정순왕후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순왕후의 가문이 이제 경주 김씨가 이제 또 다른 권력 집안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요 중에 리더가 이제 정순왕후의 오빠인 김귀주가 이제 메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김귀주. 그래가지고 김귀주, 뭐 홍봉환 이런 외척들이랑 아까 나왔던 그 완론들이랑 합쳐서 이제 탕평당 돼가지고 얘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왕의 말이면 오케이, 예스맨, 아부 아첨아 이런 거 하는 애들로 다 모인 애들이 탕평당이에요. 근데 애들이 탕평당이 막 점점 힘이 세다 보니까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주 김씨하고 풍산 홍씨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홍봉환하고 풍산 홍씨가 보니까 경주 김씨가 꽤 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동맹하려 했는데 응 아니야? 하고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막 둘이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홍봉환네는 북당, 김기준에는 남당 해가지고 미친듯이 막 치고받고 난장판으로 싸워요. 영조 몰래. 영조 하면 이제 탕평 이거 화내니까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김기주가 막 은원군 은신군 막 유배가고 막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조는 왜 이렇게 정권이 요즘 난장판이냐 이러고 있는데 김기주가 홍봉환을 이제 탄핵하는 글을 상소를 써요. 그거 보고 영조가 야 지금까지 이게 난장판이었던 이유가 니들끼리 싸우고 있어였어? 내가 그 탕평하려고 친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만들어 하면서 이제 김기주를 비롯해서 얘들이 이제 경주 김씨 애들이 나락을 갑니다. 나락 이제. 그런데 홍봉환도 이때 많이 이때 좀 세력에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더 이상 싸울 힘 없어. 이기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지들끼리 싸우면서 막 소모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완론탕평이 의도는 좋았으나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예, 그렇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영조의 탕평이고요. 정조의 탕평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